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최단기간에 지수가 거의 600포인트가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로 굉장한 상승 랠리를 4월달부터 6월 중순 현재까지 시장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수가 빨리 온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장중에 지수가 무려 2,998.5% 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딱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혹은 이스라엘 중동발 리스크에 의한 하락이 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하락을 좀 보여주었던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최근에 워낙 지수가 빨리 올라오기도 했고 또한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도 컸을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라고 봐야죠.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난 것도 아니고 뭐 코스닥이 뭐 몇 프로 급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의 폭이 오늘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에서 발생된 이 변동성의 이 폭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수가 변동성에 약간 노출이 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뭐 약간의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과거 제 경험으로 비교해 볼 때 시장이 정말로 뜨거울 때 개인들이 손해 보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거의 뭐 수년 전에 그랬죠. 수년 전에 그랬어요. 그 지수가 막 폭락했다가 막 올라오니까 뭐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공포에 사서 좀 물려 있는데 올라오니까 뭐 조금씩 팔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팔아버려서 얼마 남지도 않아. 근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종목군들은 막 올라가고 거래대금은 폭발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어떤 심리를 만드냐면 괜히 쫓기게 되고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보통 하는 행동들이 종목군들이 다 비싸고 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말을 하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에너빌리티로 돈 벌었다, 하나로 돈 벌었다, 뭘로 돈 벌었다 등등등등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언론이라든지 유튜버 뭐 등등 텔레그램 등등 이런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좋다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는 행동은 몰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에 몰빵해가지고 그때가 바로 이상하게만큼 우리가 사면 폭락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의할 거는 포모 이거 주의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오늘같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은 기대감, 넘어가게 되면 뭐 정말로 새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줬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항상 주의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한 템포만 늦추면 한 템포 두 템포만 늦추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우리는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상기하셔가지고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계속 종목군들 사고 그러네요.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았고요. 오늘 좀 아침에 지수 올라올 때 조금 이리저리 팔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은 하기 참 좋은 시장입니다. 저도 단타 위주로 예전에 많이 했다면 지금은 스윙 위주로 전환이 돼가지고 뭐 단타는 딱 주도주 안에서 회원님들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PI 하나오션 딱 두 개 언급했고 하나 엔진 정도 언급하고 끝났죠. 딱 거기서 해지를 보려면 해지를 확실히 보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이슈 있는 종목군들 강한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종목 안에서 매매하던가. 딱 주식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봅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카페에 가입하셔서 결제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에는 다음 기회에 돈 벌 기회는 널렸습니다. 뭐 조폐할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중동발 이슈가 혹여 핵으로 번진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핵으로 번진다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핵시설을 타격을 해서 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2000년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없으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 하나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잘 기회로 활용을 이번 기회에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뭐 그냥 지금도 저는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 템포 쉴 거 두 템포 쉬었다가 혹은 세 템포 쉬었다가 들어가자. 예, 지금이 뭐 폭락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기회로 삼는데 한 번 쉬었 접고 갈 것이냐, 두 번 접고 갈 것이냐, 세 번 접고 갈 것이냐, 그 차이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왜 그러냐? 강세장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유동성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재밌었어요. 아침에 잠깐 볼까요? 아침에 지수 잠깐 찍어놨을 때 이제 여기는 세상 최고가 넘어갈 때 찍은 게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침에는 1100개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아침에. 근데 이게 나스닥이 빠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초강세였죠. 저지간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좀 빠지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니 하락 종목수가 1000개를 넘고 1300개까지 확대가 되더라고요, 여기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고점 대비해서 오늘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지수가 2%가 넘게 나왔다라는 거죠. 1.2%에서 마이너스 1.8%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분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데, 파는 쪽이 메이저라면 분산 과정이 좀 일어나고 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유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신용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동성의 확장이 더 크기 때문에, 신용에 훨씬 더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 다 씹어먹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 테마주 쪽은요, 그 패션이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그 다른 패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테마는 원래 그래요. 자, 초단기간에 지수는 6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1.5포인트 부족한 3000포인트를 코스피가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3000 시대를 오늘 알렸고, 이제는 기대하기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속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을 동반한 지수의 흔들기가 개인적으로 나와줘야 시장은 건전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몽땅 신용으로 주식을 밑바닥에서 쫙 가지고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 외국인들이 안 사고 개인들이 몽땅 신용으로 다 샀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물량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슈가 있었을 때 털어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신용 많으면. 그래서 상승장일 때도 언제나 시장의 흔들기와 조정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주의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뭐 종목군들 올라오는 거 보면 대형주가 정말 말도 못하게 미친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뭐 대형주를 그렇게 올려버리는데요. 이거는 단기간의 지수의 상승과 더해진 숏 스퀴즈, 숏 커버링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장 끝나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겠죠. 공매도 누적 포지션이라든지 공매도 잔고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었었는데,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그 사이에서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공매도가 거의 대부분 지금 급등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의 공매도가 1000이 있었다라고 치면 막 종목군들이 막 반토막이 나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공매도가 1000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막 폭등하면서 이게 막 청산됐는가, 막 500 이렇게, 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공매도가 숏스퀴즈를 당했든지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청산은 어쩔 수 없이 신규 공매도를 안 때렸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대신 위에서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잡든지, 그만큼 시장이 광폭의 속도로
올라왔었던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깨십시오. 주식은 환상을 깨십시오. 굉장히 대단한 시장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가 흔들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 방향, 한쪽 섹터에 모든 포지션을 걸면 안 되는 시장이다. 마음을 천천히 여유롭게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동의 불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문제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종목을 그렇게 살 예정이고요.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 그렇게 살 예정이고요. 종목을 만에 하나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의 신고가 그리고 기대되는 어닝 오늘 그로 인한 신고가를 만들었죠. 사실 오늘 뭐 조금 아쉽게 종목군들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와서 박스권 상단을 이루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소부장 종목군들이 하나의 코스닥을 레벨업 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쪽은 잘 가지 않았고요. 이쪽에서 핵심은 뭐냐?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익 성장이 동반되고 있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라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YC라든지 뭐 이런 테마들 말고 예? 잡주 말고 이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수급이 있는 정배열의 지수의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잡주 말고 좋은 종목군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과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량주 위주로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 시장이 좋으니까. 왜? 강세장이니까. 이런 것들. 자, 조선은 최근에 계속 조선 업종 내에서 종목군들을 순환하고 있어요. 한국카본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날아가서 살 수 없고요. 이따 뭐 동성화이텍 정도 한번 봐볼 것 같고요. 뭐 HD 현대말이 먼저 신고가를 내면서 5만원 근처에 있는데 하나 엔진 사십시오. 사도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오늘 JP모건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1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뭐 초급등하고 또 거래대금 한 1조 9천억 정도 터쳐놨는데 내일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 예를 들어서 지수가 문제가 있더라도 좀 밀려 내려오더라도 오전에 좀 뺐다가 보합권 이상으로 다시 끄집어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나는 대로 대응 전략을 세워서 이쪽 안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쪽에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제 하나오션의 한 가지 단점이라면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하나 엔진이 더 좋은 거고 데이로 때려받고 치고받고 하려면 하나 오션이 더 좋은 것 같다 정도로 언급드립니다. 전력인프라 오늘 산일전기는 아침에 뭐 운 좋게 미쳐가지고 종목이 막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점 구간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탁 던지고 나왔습니다. 잘 매도했고요. 일진전기도 뭐 괜찮았는데 뭐 지수 하락에 의해서 빠졌다 정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LS렉도 여전히 신고가 가능성이 좀 있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은 파마 리서치가 완전히 시장을 개판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는 단지 파마 리서치 1이고 종목군들 ODM이 전 참 좋은데 안 눌려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있다가 뭐 차트 한번 돌려보고 토니모리가 1분기 때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다이소 1위 화장품이 토니모리인데요. 이번에 올리브영 그 다음에 코스모 그다음에 뭐 얼타뷰티 등등 이제 확장이 좀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시가총액 2천원짜리 종목이 영업이익 대략 한 300억이 나온다 치면 이것도 밸류적으로 쌀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자, 제약바이오 비만은 완전히 깡패 섹터로서 오늘 뭐 킵스 파마 한 번 더 올라가고 뭐 D&D 파마텍 강세인데요. D&D 파마텍을 노리는 게 좋죠. 생각과 같고 D&D 파마텍을 단타라면 그 외라면 뭐 삼천당도 좋고 코롱도 좋고 리가 알테 다 좋습니다. 누릴 때 여러분들 적당히 사십시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가장 뜨거운 섹터이며 가장 많이 오른
테마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지만 악재는 바로 많이 오른 것이 시장의 악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척척 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옥석 가리기는 서서히 나오겠죠. 누가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이슈들이,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테마는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분명히 호재인데 그 전에는 막 상한가도 가고 10%도 가고 20%도 갔는데 호재인데 종목이 안 올라가. 그러면 그때는 고민해 봐야죠. 팔아야죠. 그때는.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또 이건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악재는 뭐다? 가격이 비싼 거다. 악재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딱 이런 것만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메인은 뭐 몇 개 있죠. 뭐 카카페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고 어차피 들어오면은 경쟁이 박 터질 건데, 예? 경쟁이 박 터질 건데, 상당히 고평가고, 모르겠어요. 카카오페이도 많이 떨어지면 좀 봐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헥토 파이낸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간 쪽이 사실 눌렸을 때 보는 게 더 사실은 유리합니다. ITSN 글로벌 가장 많이 올라간 친구를 눌림으로 보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유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라 시가총액이 무거운 거는 나중 되면은 반등하다가 못 가는데, 중소형주는 한번 대장을 하면 반등의 힘이 이러한 그 좀 무거운 종목보다는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센 글로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네이버 계열의 오브제니 점상 두 방을 좀 보내버리는데, 이쪽은 네 지켜볼 거예요. 저희도 종목을 가지고 있고, 상법 개정 쪽은 지금은 지켜보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아니다 라고 답을 정해 드릴게요. 뭐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들고, 원전 쪽은 답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받으면 나중에 보고 두산, BHI, 우리기술, 여기에 현대건설 딱 4종목, 여기 조금 더 한 다음에 한전기술, 이 종목군들 조정받으면 다시 보면 되겠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라. 오늘 보면 거래대금 무궁무진합니다. 유리기판에서 PI가 상한가를 좀 들어왔는데요. 저도 오늘 PI 매매해가지고 한 5% 정도 꺼내서 팔고, 상단은 안 했습니다. 네, 상단은 안 하고요. PI 매매하고, 내일 뭐 SKC 좀 더 봐볼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뭐 SKC부터 잠깐만요. 종목군들을 보기 전에 지수를 한번 좀 보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죠. 정확히 2998.6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 볼린저 밴드 아래로 터졌을 때 볼벤을 맞으면 항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락 다이버전스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3000포인트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냥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3000 이 자리가, 그리고 선물의 40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그냥 조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좋겠죠. 매일같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같이 뭐 다음 달에 뚫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네. 뭐 코스닥은 코스피 가면 뭐 때 되면 다 따라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자, 원전부 SK하이닉스부터 보죠. 반도체 SK하이닉스 26만원 찍고요. 도찐데요. 여기서 좀 하루 이틀 해서 뭐 이음봉 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수급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저는 지금은 가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가기가 어렵구나 생각이 들고, 이수페타시스 이 다음에 신고가를 만들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이거 위에서 팔고 4만원 밑에 내려오면 매수 의견을 좀 드러났는데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아 가지고, 종목이 밀리지 않아 가지고 좀 그렇고요. 이거는 좀 잘 지켜보다가 또 빠지면 돌파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응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리노공업도 나중에 온 디바이스 AI 세상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는 흐름 보면서 수급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매도가 조금 외국계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기관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DI도 그 HBM 패키징 장비 회사죠.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밀리면 이것도 분할로 잘 매수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조선업종으로 바로 가서 하나오션이 아침에 리포트가 있으면서 바로 조금 올라왔었는데요. 아침에 못 사니까 못했고 시작하면서 살짝 밀렸다가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대금이 1,000억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랠리를 좀 펼쳤습니다. 몇 번 매매는 했네요. 여기서 매매해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조금 버틸 걸 하다가 여기서 지금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종가 여기서 좀 잡아놓고 지금은 뭐 본전 정도 흐름에서 가지고 있고요. 본전 정도 흐름에서 가지고 있고, 일본 기준에서 보면 이 자리가 시가부터 떨어져 있던 이 자리가 매물대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다, 예?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물 저하가 되면 주가가 여기를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개인이 산 게 아니라 개인이 오늘 2천억을 팔았어요. 엊그저께 1200억, 그 다음에 그 전에도 1000억을 팔면서 6월 10일부터 개인들의 물량을 5천억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 수급을 믿고 여러분들 가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매물을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때 구간에서 굉장히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쪽에. 근데 그 이후에 이 위에가 기관 쪽 순매수인데요. 순매수를 여기서 몽땅 해놓고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수급의 변곡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얘는 신고가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예, 신고가를 차라리 노려라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카본이나 이런 쪽은 이미 다 돌파를 하고 뭐 계속 하염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볼 구간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동성 화인텍도 관심이 가고 현대 미포도 관심이 가고 뭐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신 항상 종목이라는 것은 좋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가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에서 종목을 사야 그게 좋은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종목 비싸게 사면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 자산 까먹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 엄청난 매도세, 그러니까 기관 외인 엄청나게 팔잖아요. 최근 보면 이 봉의 크기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예? 이거를 주가를 끄집어 올립니다. 개인들의 힘이 대단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350만 주가 막 들어오는데 막 쇼커버 같기도 해요. 위에서 그런 물량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좀 올랐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온 종목군들 그냥 절대 안 죽습니다. 예,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옛날에 에코프로고, 과거에 이제 막 급등했던 뭐 OCI 뭐 그런 역사의 종목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딱 죽여놓고 몇 번 하고 더 오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레벨업하고 한 60조 이렇게 하지 않겠냐.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이쪽에서. 왜? 들어온 돈이 너무 많아서 해 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원전 쪽은 깨지지 않는다.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 봐야 된다. 봐야 될 종목은 이미 시장이 알려줬다.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현대건설 조정을 이쁘게 받으면 다 매수 관점에서 보자. 매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인프라 오늘 산일전기가 제가 이거 회원님들한테 81,000원에 매도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81,000원에 이유도 없이 쫙 이렇게 올라와줘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는 아직 좀 더 가야 될 룸이 저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은 여전히 홀딩 보유 관점에서 종목을 보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제약바이오의 D&D 파마테, 제약바이오의 D&D 파마테 보통 이게 이제 상한가 전상 라인이라고 해요. 여기 아침에 이런 자리 매매할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은 다른 계좌로 좀 들어가서 위로 올라왔을 때 아침에 짧게 매도하고 나왔고, 나중에 밀리면 얘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에 의해서 올라왔고요. 3천당 제약도 오늘 일부 팔았어요. 사실은 이날 추천을 했고요. 회원님들한테 이날 추천해서 이 위에서는 지금 못 팔아먹다가 오늘 좀 올라오길래 아침에 좀 팔고 다시 좀 떨어지면 잡겠다 생각이고, 리가켄 바이오 내려오면 언제든지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도 재료가 좋습니다. 여기 횡보하다가 연말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55,000원을 넘어가는 그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종목을, 그러니까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중동발 리스크에 흥하해운, 한국석유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할 거면 사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에 집중을 하십시오. 내가 해지를 보려면 해지 하나만 집중을 하고, 해지를 안 볼 거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PI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어디서 매매했지? 두 번 여기서 사서 반 팔고 남은 거 눌림에 추가해서 이렇게 팔고, 눌림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안 받았는데요. 눌림을 중간에 받고 매매할까 말까 하다가 시장 좀 삐리삐리해서 하나오션 매매하고 다른 거 매매하느라고 안 했는데요. PI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역배열 상한가죠. 역배열 상한가에서 이 앞에 좀 막혀있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헤드앤숄더가 되어 있는 자리라, 막혀있는 거라 내일 갭이 뜨고 나서 시세를 안 줄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반대로 SKC가 종목 특징상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그냥은 잘 안 죽더라고. 종목이요, 끼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은 잘 안 죽어서 좀 밀렸다가 내일 좀 밀렸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는지 좀 볼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PI 같은 경우가 그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히려 SKC를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리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토니모리도 이때 어떻게 갔냐면, 이때 다이소 화장품 입점했다로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요. 지금 그 다이소로 인한 실적이 찍히고 있어요. 종목이 찍히고 있어. 이거는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LG CNS가 연속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도 매일같이 170억, 160억, 210억,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460억이 들어오고 연기금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서 패시브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온 건지, 아무튼 좀 과하게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올린 것 같고, 혹은 신규 상장했을 때 제 밸류를 받지 못해서 지금 그 밸류까지 더해가지고 종목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 5천억, 6천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사실상 7조
밸류가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죠.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는 좀 볼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도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 두 배가 넘게 올라와서 오늘 내일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빠지고 하면 봐볼 것 같아요. 내일 바로가 아니라 내일 개파락하고 반등해서 5일선이나 3일선 부딪혀서 돌파 못하면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꺾여서 급락이니까 그 이후에 도치 캔들이 나오고 지지가 확인되면 21선 근처에서 볼지 말지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다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시장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